왜 60대 낙상이 생명을 위협하는가?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나면 집안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게 될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어딘가에서 60대 이상 어르신이 넘어지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의 3명 중 1명이 매년 낙상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낙상 중 상당수가 단순한 타박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낙상으로 인한 골반골절. 이 단어가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골반골절을 당한 어르신의 1년 이내 사망률이 20%에 달합니다. 5명 중 1명이 낙상 후 1년 안에 돌아가신다는 뜻입니다. 수술을 받고 살아남더라도 이전처럼 혼자 걷고 생활하는 분은 절반도 안 됩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낙상 사고의 절반 이상이 병원이나 야외 계단이 아니라 집안에서 일어납니다.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 집이 사실 가장 위험한 낙상 장소입니다. 오늘 4가지 파트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파트 1에서는 왜 60대 낙상이 이렇게 위험한지, 파트 2에서는 넘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매일 실천하는 습관 7가지, 파트 3에서는 집안 낙상 위험, 구역별 안전 수칙, 파트 4에서는 균형 감각을 키우는 운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가 여러분과 부모님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60대 낙상이 젊은 사람과 다른 이유. 젊은 사람이 넘어지면 대부분 털고 일어납니다. 멍이 들고 며칠 아프다가 회복됩니다. 그런데 60대 이상에서는 왜 같은 낙상이 생명을 위협하는 사건이 되는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뼈가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골밀도가 낮아져 골다공증이 생깁니다. 특히 여성은 폐경 이후 골밀도가 급격히 감소합니다. 골다공증이 있는 상태에서 넘어지면 젊은 사람은 그냥 넘어질 충격으로도 뼈가 부러집니다. 손목, 척추, 골반이 특히 골절이 잘 생기는 부위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회복력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젊은 사람은 골절이 생겨도 뼈가 빠르게 붙고 근육이 회복됩니다. 하지만 60대 이상에서는 뼈가 붙는 속도가 느리고 수술 후 오래 누워있는 동안 근육이 급격히 빠집니다. 한 달 입원으로 잃어버린 근육량을 회복하는데 6개월 이상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합병증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골반 골절로 수술을 받고 오래 누워있으면 폐렴, 욕창, 심부정맥 혈전증 같은 합병증이 생기기 쉽습니다. 이 합병증들이 낙상 후 사망률을 높이는 주요 원인입니다. 네 번째 이유는 낙상 공포증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한번 크게 넘어진 경험이 있는 어르신들은 다시 넘어질까봐 두려워서 활동을 줄이게 됩니다. 활동이 줄면 근육이 더 약해지고 근육이 약해지면 낙상 위험이 더 높아지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낙상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 낙상은 갑자기 일어나는 것 같지만 사실 여러 위험 요인이 쌓인 결과입니다. 주요 원인을 알아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내부 요인으로는 근력 저하, 균형 감각 저하, 시력 저하, 어지러움, 복용약물의 부작용이 있습니다. 이뇨제, 수면제, 혈압약, 항우울제 같은 약물은 어지러움과 기립성, 저혈압을 일으켜 낙상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현재 4가지 이상의 약을 복용하고 계신다면 주치의에게 낙상 위험에 대해 꼭 상담하세요. 외부 요인으로는 미끄러운 바닥, 불충분한 조명, 문턱, 어수선한 물건, 맞지 않는 신발이 있습니다. 이 외부 요인들은 오늘 당장 개선하실 수 있습니다. 낙상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닙니다. 올바른 습관과 환경 개선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파트 2에서 넘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매일 실천하는 습관 7가지를 지금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파트 2 넘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매일 하는 습관 7가지. 주변에 나이가 드셔도 넘어지지 않고 활발하게 생활하시는 분들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분들에게는 공통적인 습관이 있습니다. 특별한 비법이 아닙니다. 매일 꾸준히 실천하는 작은 습관들이 낙상으로부터 몸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습관 1. 아침에 일어날 때 절대 급하게 일어나지 않는다. 낙상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시간이 아침입니다. 잠에서 깨어나면 혈압이 낮은 상태이고 근육도 굳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갑자기 일어나면 기립성 저혈압으로 어지러움이 생기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넘어지지 않는 분들은 이렇게 하십니다. 눈을 뜨면 바로 일어나지 않고 30초에서 1분간 침대에서 발목을 돌리고 무릎을 구부렸다 펴는 동작으로 몸을 깨웁니다. 그 다음 천천히 침대 끝에 앉아서 또 30초 기다립니다. 어지러움이 없을 때 천천히 일어납니다. 이 3단계 기상법만으로 아침 낙상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습관이 항상 양손이 자유로운 상태로 이동한다. 넘어질 것 같을 때 손으로 무언가를 잡거나 짚는 것이 부상을 막는 핵심입니다. 그런데 양손에 짐을 들고 있으면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넘어지지 않는 분들은 이동할 때 가능하면 한 손을 비워둡니다. 장바구니는 카트를 이용하거나 배낭을 활용합니다. 계단을 오를 때는 반드시 한 손으로 난간을 잡습니다. 양손에 짐을 가득 들고 이동하는 것은 낙상 위험을 크게 높이는 습관입니다. 습관 3집 안에서도 반드시 신발을 신는다. 많은 분들이 집 안에서는 양말만 신거나 슬리퍼를 신으십니다. 그런데 양말만 신은 발은 미끄러운 마루 바닥에서 매우 위험합니다. 슬리퍼도 발이 쉽게 빠지거나 걸려 넘어질 수 있습니다. 넘어지지 않는 분들은 집 안에서도 발등을 덮고 발 뒤꿈치가 고정되는 실내화를 신습니다. 발바닥에 미끄럼 방지 패드가 있는 실내화가 이상적입니다. 습관 4. 야간 화장실 이동 시 반드시 불을 켠다. 야간 낙상의 주요 원인이 화장실을 가기 위해 어두운 곳에서 이동하다 넘어지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는 시각 정보가 차단되어 균형 유지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넘어지지 않는 분들은 밤에 화장실을 갈 때 반드시 침실불을 켜거나 무드등을 활용합니다. 침실에서 화장실까지의 동선에 센서 등을 설치하는 것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습관 5. 규칙적으로 시력과 청력을 검사한다. 시력이 나빠지면 바닥에 턱이나 장애물을 발견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청력이 나빠지면 균형 감각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넘어지지 않는 분들은 1년에서 2년에 한 번씩 시력과 청력을 검사하고 필요하면 안경이나 보청기를 적극적으로 사용합니다. 노안이 왔는데 안경 없이 생활하거나 귀가 잘 안 들리는데 보청기를 거부하는 것은 낙상 위험을 스스로 높이는 것입니다. 습관 6. 복용 약물을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여러 가지 약을 함께 복용할 때 생기는 부작용으로 어지러움과 졸음이 올 수 있습니다. 특히 수면제, 항불안제, 일부 혈압약은 낙상 위험을 높이는 대표적인 약물입니다. 넘어지지 않는 분들은 주치의와 정기적으로 상담하여 필요 없는 약은 줄이고 부작용을 최소화합니다. 새로운 약을 처방받을 때는 이 약이 어지러움을 일으킬 수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습관 7. 매일 균형 운동을 한다. 넘어지지 않는 분들의 가장 핵심적인 습관입니다. 균형 감각은 사용하지 않으면 급격히 저하됩니다. 반대로 꾸준히 훈련하면 나이가 들어도 유지하고 개선할 수 있습니다. 하루 5분에서 10분의 균형 운동이 낙상 위험을 30% 이상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균형 운동 방법은 파트 4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파트 2. 마무리 후킹. 7가지 습관 중 지금 당장 오늘부터 실천하실 수 있는 것이 몇 가지나 있으십니까? 특히 아침 3단계 기상법과 집 안 실내화 착용은 오늘 당장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습관만큼 중요한 것이 환경 개선입니다. 파트 3에서 집 안낙상 위험 구역별 안전 수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파트 3. 집 안낙상 위험 구역별 안전 수칙. 집은 가장 안전한 공간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통계는 반대를 말합니다. 낙상 사고의 절반 이상이 집 안에서 일어납니다. 지금 여러분의 집 안에 낙상 위험 구역이 몇 개나 있는지 함께 점검해 보겠습니다. 위험 구역 1. 화장실. 화장실은 집 안에서 가장 위험한 낙상 장소입니다. 물에 젖은 미끄러운 바닥, 욕조를 넘어갈 때의 동작, 좁은 공간에서의 빠른 몸 방향 전환이 모두 낙상 위험을 높입니다. 안전 수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화장실 바닥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야 합니다. 특히 샤워 부스 안과 욕조 앞에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변기 옆과 샤워 부스 안에 손잡이를 설치하세요. 손잡이 하나가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샤워할 때는 샤워 의자를 사용하세요. 서서 샤워하다 미끄러지는 사고가 매우 흔합니다. 네 번째로 화장실 바닥이 항상 건조하게 유지되도록 샤워 후 물기를 닦아주세요. 위험구역 2. 침실. 침실에서의 낙상은 주로 밤에 화장실을 가다가 또는 침대에서 일어나다가 발생합니다. 안전수칙입니다. 침대 높이가 너무 낮거나 높으면 일어나기가 힘들어 낙상 위험이 높아집니다. 앉았을 때 발이 바닥에 편안하게 닿는 높이가 이상적입니다. 침실에서 화장실까지의 동선에 장애물이 없도록 정리하고 야간 조명을 설치하세요. 침대 옆에 손을 짚을 수 있는 사이드 테이블이나 손잡이를 두는 것도 좋습니다. 위험구역 3. 계단. 계단은 낙상 시 부상이 가장 심각하게 일어나는 장소입니다. 계단에서 넘어지면 여러 단을 굴러내려가면서 복합골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안전수칙입니다.
계단 양쪽에 튼튼한 난간이 있어야 합니다. 난간이 한쪽밖에 없다면 양쪽 모두 설치하는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계단 끝부분에 미끄럼 방지 테이프를 붙이세요. 특히 계단의 첫 번째 칸과 마지막 칸이 가장 위험합니다. 계단에 물건을 올려두지 마세요. 계단은 이동 전용 공간이어야 합니다. 위험구역 4부엌. 부엌에서는 물이나 기름이 바닥에 떨어졌을 때, 높은 곳에 물건을 꺼내려다 발판을 사용할 때 낙상이 자주 발생합니다. 안전수칙입니다. 부엌 바닥에 물이 떨어지면 즉시 닦으세요. 자주 쓰는 물건은 반드시 손이 닿는 높이에 보관하세요. 높은 곳에 물건을 꺼내야 할 때는 반드시 손잡이가 있고 미끄럼 방지 패드가 달린 전용 발판 사다리를 사용하세요. 절대 일반 의자나 박스를 발판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위험구역 5 거실과 복도. 거실과 복도에서의 낙상은 주로 바닥 매트에 걸려서 어수선하게 놓인 물건에 걸려서 또는 전선에 발이 걸려서 발생합니다. 안전수칙입니다. 가장자리가 말려 올라가는 매트는 제거하거나 미끄럼 방지 처리를 하세요. 바닥에 어수선하게 놓인 물건들을 정리하세요. 전선은 벽면으로 정리하거나 전선 정리 커버를 사용하세요. 동선에 방해가 되는 가구는 재배치하세요. 복도는 항상 밝게 유지하세요. 파트 3 마무리 후킹. 지금 말씀드린 5개 위험구역 중 여러분의 집에서 개선이 필요한 곳이 있으셨습니까? 오늘 영상을 보고 나서 가장 먼저 화장실 미끄럼 방지 매트와 손잡이 설치부터 시작해보세요. 이 2가지만 해도 낙상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균형 감각을 키우는 운동을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파트 4 균형 감각을 키우는 운동. 환경을 아무리 잘 정비해도 몸 자체의 균형 감각이 떨어지면 낙상을 완전히 막을 수 없습니다. 균형 감각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으로 키울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운동들은 집에서 안전하게 매일 하실 수 있는 균형 훈련입니다. 균형 훈련의 원칙. 처음에는 반드시 벽이나 튼튼한 의자 옆에서 시작하세요. 균형을 잃을 때 즉시 잡을 수 있는 지지대가 있어야 안전합니다. 균형이 좋아지면 점차 지지대에서 손을 떼는 방식으로 난이도를 높여가세요. 운동 1한 발 서기. 벽이나 의자 옆에 서서 한쪽 발을 바닥에서 살짝 들어 한 발로 서봅니다. 처음에는 5초를 목표로 하고 점차 10초, 20초, 30초로 늘려가세요. 좌우 각 3회씩 반복합니다. 이 운동 하나가 낙상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균형 훈련입니다. 익숙해지면 눈을 감고 해보세요. 눈을 감으면 시각 정보 없이 균형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훨씬 어려워지고 그만큼 훈련 효과도 커집니다. 운동 2 텐덤워크 일자 걷기. 바닥에 테이프로 직선을 붙이거나 상상으로 선을 그어놓고 그 선 위를 한 발 앞에 다른 발 뒤꿈치가 닿게 일자로 걸어갑니다. 양팔을 옆으로 벌려 균형을 잡으면서 천천히 10걸음씩 앞으로 갔다가 뒤로 돌아옵니다. 처음에는 벽을 따라 하시다가 익숙해지면 벽 없이 해보세요. 이 운동은 걷기 균형과 방향 전환 능력을 키우는데 효과적입니다. 운동 3 무게 중심 이동 운동. 양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섭니다. 벽이나 의자를 가볍게 잡고 몸무게를 천천히 오른발로 이동했다가 다시 왼발로 이동합니다. 좌우로 10회씩 반복합니다. 그 다음 앞발에서 뒷발로 무게중심을 이동하는 동작을 10회 반복합니다. 이 운동은 걷다가 균형을 잃을 때 빠르게 체중을 이동시켜 넘어짐을 방지하는 능력을 키웁니다. 운동 4 뒤꿈치 올리기와 발끝 올리기. 벽이나 의자를 잡고 서서 발 뒤꿈치를 높이 들었다가 내립니다. 10회 반복 후 이번에는 발 뒤꿈치를 바닥에 붙이고 발끝을 들어 올렸다가 내립니다. 10회 반복합니다. 이 운동은 발목 근력과 안정성을 키우는데 효과적입니다. 발목이 튼튼해야 불안정한 지면에서도 균형을 잡을 수 있습니다. 운동 5 앉았다 일어서기 의자 스쿼트. 7편에서 말씀드린 의자 스쿼트를 기억하십니까? 이 운동은 근력 운동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중요한 균형 훈련입니다. 앉았다 일어서는 과정에서 무게 중심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균형 감각을 자연스럽게 훈련할 수 있습니다. 하루 10회에서 15회씩 꾸준히 하세요. 태극권과 요가의 낙상 예방 효과. 연구에 따르면 태극권을 꾸준히 수련한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은 어르신들보다 낙상 발생률이 47% 낮았습니다. 태극권의 느리고 부드러운 동작들이 균형 감각과 하체 근력을 동시에 키우기 때문입니다. 지역 노인복지관이나 문화센터에서 태극권 강좌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까운 곳에서 찾아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요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니어 요가 강좌에 참여하면 균형 감각과 유연성을 동시에 키울 수 있습니다. 오늘 4가지 파트에 걸쳐 낙상 예방의 모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파트 1에서는 60대 낙상이 왜 생명을 위협하는지, 골반 골절 후 1년 사망률 20%라는 충격적인 수치를 확인했습니다. 파트 2에서는 아침 3단계 기상법, 집 안실내화 착용, 야간 조명 사용, 약물 점검, 균형 운동 등 넘어지지 않는 분들이 매일 실천하는 7가지 습관을 말씀드렸습니다. 파트 3에서는 화장실, 침실, 계단, 부엌, 거실의 낙상 위험 구역별 안전 수칙을 알려드렸습니다. 파트 4에서는 한발 서기, 텐덤 워크, 무게 중심 이동, 발목 운동으로 균형 감각을 키우는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후 딱 한 가지만 바로 실천해주세요. 지금 화장실에 가서 미끄럼 방지 매트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없다면 오늘 바로 구입하세요. 그 매트 하나가 여러분과 부모님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낙상은 어쩔 수 없는 사고가 아닙니다. 준비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이 그 준비의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5편 걷기, 6편 스트레칭, 7편 근력관리, 그리고 오늘 8편 낙상 예방까지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 4가지 습관을 모두 실천하신다면 60대 건강에 가장 중요한 4기둥이 완성됩니다. 다음 9편에서는 60대 식탁에서 반드시 바꿔야 할 것, 식습관 편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배우신 낙상 예방과 함께 60대 건강을 지키는 올바른 식습관을 강연 스타일로 정리해드릴 예정입니다.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해두시면 업로드 즉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혼자 사시는 부모님이나 주변 어르신들께 이 영상을 반드시 공유해주세요. 낙상 예방은 혼자 하는 것보다 가족이 함께 알고 도와드릴 때 훨씬 효과적입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안전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